안녕하세요. 불과 몇 년 사이에 SF 영화에서나 친숙하게 보던 인공지능이 어느새 우리 생활 속으로 성큼 다가와 있죠. 매체에서는 연일 AI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챗GPT나 제미나이가 있죠. 현재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AI라고 하면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을 떠올리지만 산업 현장과 전문가들은 이미 특화된 AI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범용 AI가 모든 것을 얕고 넓게 아는 똑똑한 비서라면 앞으로의 방향은 특정 분야를 깊게 파고드는 전문가와 실제 행동하는 AI로 나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 흐름을 3가지 핵심 포인트로 정리해 드릴게요. 1. 범용 AI에서 버티컬 AI로의 진화. 범용 AI는 시도 쓸 수 있고 코딩도 할 수 있지만 의학이나 법률 같은 전문 분야에서는 정보의 정확도가 떨어지거나 거짓 정보를 생성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버티컬 AI입니다. 전문성 강화. 의료, 법률, 제조, 금융 등 특정 도메인의 데이터만 집중적으로 학습시킨 AI입니다. 범용 모델보다 훨씬 정확하고 깊이 있는 답을 줍니다. 비용 효율성. 모든 것을 다 알 필요가 없으므로 모델 사이즈를 줄일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 유지 비용이 저렴하고 속도가 빠릅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처럼 판례만 전문으로 분석하는 AI, 엑스레이 사진만 보고 암을 찾아내는 AI가 있습니다. 2. 대화형 AI에서 액션 AI로. 지금까지 우리는 AI에게 여행 계획 짜줘라고 말만 걸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AI가 내 대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를 AI 에이전트라고 부릅니다. 스스로 수행. 단순히 계획을 짜주는 것을 넘어 실제로 항공권을 예매하고 호텔을 결제하고 캘린더에 일정을 등록까지 해주는 단계입니다. 복합적 업무. 이번 달 매출 분석해줘라고 하면 엑셀 파일을 열고 데이터를 분석한 뒤 그래프를 그려 이메일로 팀장님께 전송까지 하는 식입니다. 3. 클라우드 AI에서 온디바이스 AI로. 지금은 질문을 하면 인터넷 서버로 갔다가 답이 오지만 앞으로는 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안에서 AI가 직접 돌아갑니다. 개인화와 보안. 내 통화 내용, 사진첩, 문자 내역을 외부 서버로 보내지 않고 내 폰 안에서 AI가 학습함으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진짜 개인 비서가 됩니다. 인터넷이 안 터지는 비행기 안에서도 AI 기능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미래의 그림. 앞으로의 AI 생태계는 종합병원과 비슷해질 것입니다. 범용 AI 가정의학과.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는 접점입니다. 일반적인 대화를 나누고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합니다. 특화 AI 전문의. 범용 AI가 해결 못하는 전문적인 문제는 법률 AI, 의료 AI, 코딩 AI 등 각 분야의 전문의들이 해결합니다. AI 에이전트, 간호사 및 원무과. 처방전이 나오면 실제로 약을 짓고 수납을 하는 등 실무를 처리합니다. 결국 일반인들은 거대한 범용 AI라는 OS 위에서 수많은 특화된 AI 앱들을 목적에 맞게 골라 쓰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탄생하고 지금의 용어로 정착되었는지 그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들을 한번 알아볼까요? 가장 중요한 2가지 사건은 천재 수학자의 질문과 과학자들의 여름 모임입니다. 1. 개념의 씨앗. 기계도 생각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의 아버지라 불리는 앨런 튜링이 AI의 개념적 시초를 다졌습니다. 이미테이션 게임. 1950년 튜링은 기계도 생각할 수 있는가? 라는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며 하나의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벽 뒤에 있는 존재와 대화를 나눴을 때 그게 사람인지 기계인지 구분할 수 없다면 그 기계는 지능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생각하는 기계라는 개념이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2. 용어의 탄생 다트머스 회의. 우리가 지금 쓰는 아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세상에 나온 해입니다. 역사적인 여름. 1956년 여름 미국 다트머스 대학의 존 메카시, 마빈 미스키 등 당대 최고의 천재 과학자 1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2달 동안 기계가 인간의 지능을 흉내내도록 만드는 것에 대해 난상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 모임을 주도한 존 메카시가 이 분야를 인공지능이라고 부르자고 제안했고 이것이 공식 명칭으로 굳어졌습니다. 3. 초기 낙관과 겨울 그리고 현재. 초창기. 다트머스 회의 직후에는 20년 안에 기계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엄청난 낙관론이 지배했습니다. 수학 증명을 하거나 체스를 두는 초기 AI들이 등장했죠. AI의 겨울. 하지만 당시 컴퓨터 성능의 한계로 인해 복잡한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2차례의 긴 침체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2010년대 이후 딥러닝 기술의 등장과 컴퓨터 성능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과거의 한계를 넘어 지금의 생성형 AI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1950년 앨런 튜링이 기계도 생각할 수 있다는 철학적, 이론적 토대를 닦았고
1956년 다트머스 회의에서 과학자들이 모여 이 기술을 인공지능이라 부르자고 약속하면서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지능이 대중적 관심의 중심에 선 결정적 계기는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이었어요. 이를 기점으로 한국의 AI 관심도는 크게 3단계의 파도를 타며 변화해왔습니다. 이 흐름을 따라가시면 한국 AI 열풍의 맥락이 한눈에 보이실 거예요. 1. 첫 번째 폭발 알파고 쇼크. 한국 사회에 AI라는 화두를 처음 던진 말 그대로 빅뱅과 같은 사건입니다. 2016년 3월 9일에서 3월 15일 구글 딥마인드의 AI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바둑 대결이 있었죠. 당시까지만 해도 바둑은 경우의 수가 무한대에 가까워 기계가 인간을 절대 이길 수 없는 영역으로 여겨졌는데 알파고가 4대1로 승리하면서 한국 사회는 거대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 AI가 먼 미래의 공상과학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온 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 직후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번졌고 삼성, 네이버, 카카오 등 대기업들이 AI 연구 조직을 대폭 확대하거나 신설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 생활 속 침투, AI 스피커와 챗봇의 시대. 알파고 쇼크 이후 AI는 조금 더 친숙한 형태로 우리 생활에 들어왔습니다. 2017년 이후 본격화되었는데요. SKT 누구, KT 기가진이, 카카오 미니 등이 출시되며 집집마다 지니야, 헤이 카카오를 부르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날씨를 묻거나 음악을 트는 정도의 단순한 기능에 머물러 대중의 기대치는 다소 낮아졌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3. 두 번째 폭발 챗GPT의 등장. 알파고 이후 7년 만에 찾아온 두 번째 거대한 파도입니다. 이번에는 구경하는 AI가 아니라 내가 직접 써먹는 AI라는 점에서 파급력이 다릅니다. 2022년 11월 30일 공개 이후 한국에서는 2023년 초부터 본격 화제가 되었죠. 이전에 알파고는 바둑만 잘 두는 천재였지만 챗GPT는 시를 쓰고 코딩을 하고 번역을 해주는 범용 AI로서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일반인들이 업무나 창작에 AI를 직접 도구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생성형 AI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었죠. 요약하자면 한국에서 AI가 화두가 된 최초의 폭발적인 계기는 2016년 3월의 알파고 대국이었으며 그 후 잠시 정체기를 겪다가 2023년 챗GPT를 통해 실생활 도구로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가 신기한 AI와 대화해보는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나의 일을 대신 처리해주는 전문가 AI들이 득실거리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2026년경까지 펼쳐질 AI 생태계의 변화를 기술, 산업, 국가라는 3가지 층위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드릴게요. 1. 기술의 진화, 말만 하던 AI에서 행동하는 AI로. 지금의 챗GPT는 여행계획 짜줘라고 하면 텍스트로 일정표만 짜줍니다. 예약은 사람이 직접 해야 하죠. 하지만 앞으로는 에이전트 AI가 대세가 됩니다. AI 에이전트의 등장. AI에게는 이제 손발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다음 주 부산 출장 준비해줘라고 말하면 AI가 내 캘린더를 확인해 비는 시간에 KTX를 예매하고 평소 선호하는 호텔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출장지 근처 맛집 리스트를 카톡으로 보내놓습니다. 멀티 에이전트. 한 명의 천재 AI가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각 분야의 AI끼리 협업합니다. 기획 전문 AI가 아이디어를 내면 코딩 전문 AI가 프로그램을 짜고 디자인 AI가 화면을 그린 뒤 감수 AI가 최종 점검을 해서 사람에게 보고합니다. 사람은 이 팀의 팀장 역할만 하면 됩니다. 2. 산업의 분화, AI 앱스토어의 시대. 앞으로 범용 AI는 마치 스마트폰의 운영체제처럼 기본 인프라가 되고 그 위에서 돌아가는 특화형 AI가 진짜 돈을 버는 시대가 옵니다. 전문직의 파트너가 될 수도 있죠. 의사의 진료 기록을 실시간으로 듣고 차트를 작성하며 엑스레이에서 미세한 암세포를 찾아내는 영상의학과 AI. 수만 페이지의 판례를 1초 만에 뒤져 승소 확률이 가장 높은 논리를 변호사에게 제안하는 법률 보조 AI. 복잡한 설계 도면을 보고 이 파이프 배치는 위험하다고 경고하거나 공장 기계 소리만 듣고 고장을 예측하는 AI. 그리고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나만의 데이터를 넣은 AI를 갖게 됩니다. 내 일기장, 통화 녹음, 사진첩을 모두 기억해서 작년 여름에 내가 샀던 그 와인 뭐였지? 하면 바로 찾아주는 식입니다. 3. 인프라의 확장, 소버린 AI와 온디바이스. 이 부분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모든 나라와 기업이 미국의 AI만 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소버린 AI. 각 나라가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데이터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는 자국 전용 AI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거셉니다. 한국, 프랑스, 일본 등이 대표적입니다. 공공기관이나 정부 문서는 보안 때문에라도 미국 AI에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온디바이스 AI.
인터넷 연결 없이 내 기계 안에서 돌아가는 AI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터널을 지날 때 인터넷이 끊겨도 자율주행 AI는 차 안의 칩에서 계속 돌아가야 합니다. 내 스마트폰 속 민감한 정보를 클라우드 서버로 보내지 않고 폰 안에서만 처리하여 보안을 지킵니다. 앞으로 2년 뒤 AI 생태계는 거대 범용 AI 위에 수만 개의 전문가 AI들이 깔리고 이들이 서로 소통하며 내일을 처리해주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AI를 어떻게 만들까가 아니라 수많은 전문가 AI들을 어떻게 지휘하고 관리할까를 고민하는 AI 관리자의 역량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AI 기술은 어떨까요? 실제로 현재 한국 AI 생태계는 막연한 한국판 챗GPT 경쟁을 넘어 돈이 되고 실생활에 쓰이는 특화형 AI와 행동하는 에이전트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한국형 AI 생태계의 구체적인 지도를 3가지 핵심 축으로 그려드립니다. 1. 일상으로 들어온 국민비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단순 검색창을 넘어 실제 행동까지 대신해주는 AI 에이전트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네이버 에이전트 N. 과거엔 패딩 추천해줘 하면 블로그 글만 보여줬지만 이제는 AI가 내 취향을 분석해 상품을 골라주고 결제와 배송지 입력까지 한 번에 처리해주는 쇼핑 특화 비서로 진화했습니다. 카카오 카나나.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에 탑재된 AI 메이트입니다. 친구들과의 대화방 내용을 기억했다가 다음 주 화요일 약속 장소가 어디였지? 라고 물으면 알려주고 일정 등록까지 대신해줍니다. 특히 인터넷 연결 없이도 돌아가는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강화해 보안 걱정을 줄였습니다. 2. 전문가보다 더 전문가 같은 특화형 AI. 한국 기업들이 가장 잘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입니다. 넓고 얕은 지식이 아니라 좁고 깊은 전문성을 승부수로 띄웠습니다. 루니덴 뷰노. 이미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의사보다 먼저 엑스레이에서 폐암 초기 징후를 찾아내거나 입원 환자의 심정지 가능성을 미리 예측해 경고해줍니다. 이제는 단순 진단을 넘어 치료법까지 제안하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법률 AI 변호사. 로엔컴퍼니 엘박스. 수십만 건의 한국 판례를 학습한 AI가 변호사의 서면 작성을 돕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이고 합의한 경우 집행유예 확률이 얼마나 돼? 같은 질문에 유사 판례를 근거로 답변을 줍니다. 금융 AI 자산관리사. KB국민은행 꿀비서 웹캐시 AI CFO. 단순 상담 챗봇이 아닙니다. 내 통장 잔고와 지출 패턴을 분석해 이번 달 식비가 너무 많으니 줄이세요 라고 조언하거나 기업의 횡령 징후를 포착해 경영진에게 알리는 똑똑한 재무비서 역할을 합니다. 3. AI의 두뇌를 만드는 반도체. 미국의 엔비디아에 대항해 한국은 가성비와 전력 효율을 앞세운 AI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마하1. 비싼 HBM 없이도 거대 언어 모델을 돌릴 수 있는 가성비 칩을 목표로 2026년 초 본격적인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리벨리온 리벨. 한국의 대표적인 AI 반도체 스타트업입니다. 엔비디아 칩보다 전기를 훨씬 적게 쓰면서도 AI 연산 속도는 빠른 칩을 개발해 2026년 양산과 상장을 동시에 추진 중입니다. 요약하면 한국 AI 생태계의 현주소는 네이버, 카카오가 깐 한국형 AI판 위에서 의료, 법률, 금융 등 각 분야의 전문가 AI들이 활약하고 삼성, 리벨리온 등의 국산 AI 반도체가 이를 뒷받침하는 자립형 생태계를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모두 뉴스와 매체에서 AI를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도 실감을 못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의 시대의 거센 물결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적을 알면 승리한다는 말이 있듯이 어차피 마주하게 될 일이라면 좀 더 일찍 관심을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에 찾아뵐게요.